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지출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돈은 벌고 있는데 왜 항상 쪼들리고 있지? 왜 돈은 내 통장을 스치고 가는 거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대부분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지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 그 통계청에서 2023년 4사분기 기준으로 해서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월 평균 그러니까 월 평균 소득, 우리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한 502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출은 381만 원.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요. 전년도에 전년도 대비해서 소득은 3.9% 올랐는데 지출은 5.2%더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출 통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간접적으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열심히 벌고 있는데 항상 쪼들리면서 살아야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쪼들리면서 사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자 물가 상승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아파트나 전세가가 급등하거나 또는 뭐 휴대폰 값이 올라가거나 뭐 사교육비가 상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물가 상승을 실제로 체감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필수품의 범위가 확대됐죠. 제가 신입 직원이었을 때 사실은 컴퓨터 같은 것을 컴퓨터 같은 거나 뭐 예를 들어 휴대폰, 통신비 또는 요즘 뭐 예를 들어 넷플릭스 월 구독 비용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이런 게 필수품화되면서 실제로 기본적으로 써야 될 돈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았죠. 제가 신입 직원이었을 때 사실은 월급의 한 8, 90%를 저축했거든요. 그 정도로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필수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굳이 쓰는 돈이라고 하면 그냥 먹는 거, 뭐 이렇게 옷 같은 거 사는 요 정도였고, 뭐 그 당시에 휴대폰도 없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신비가 들어갈 일도 없었고, 매월 뭐 들어가는 넷플릭스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유튜브 할 때 필요한 광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비용 같은 것이 전혀 안 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필수적인 비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벌기는 하는데 돈이 계속 쪼달리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가전제품 중에 냉장고를 하나 살려고 100만 원을 지금 있는데 안 쓰고 저축을 했어요. 저축을 했는데 저축을 했더니 1년 후에 103만 원이 됐습니다. 이자 3%가 붙어서 103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1년 후 냉장고 값을 봤더니 100만 원 하던 냉장고가 11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럼 7만 원이 줄어들게 되죠. 1년 전에 컴퓨터를 200만 원짜리 살려고 했는데, 1년이 지나서, 1년 전에 휴대폰 100만 원짜리 살려고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저축해서 103만 원이 되는데, 휴대폰 값은 12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17만 원이 부족해진 거죠. 사실은 나는 계속 저축하면 살았는데,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계속 저축은 했는데, 돈은 계속 쪼달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허당 지출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중에서, 우리가 소비되는 것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쪼시락한 콩나물 깎아 줄이는 것보다 큰 건들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소한 것도 줄여야 되는 것이 뭐,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큰 지출을, 어, 허당 지출하고 있는 것들을 음, 절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3천만 원짜리도 있고 5천만 원짜리도 있고 5억 원이 될 수 있는 허당 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험료인데요. 우리나라 1인당 보험료가 연간 377만 원이고 세계 평균의 5.4배나 된다고 합니다. 3인 가족이라고 치면은 연간 보험료만 한 1,000만 원 정도 나간다는 거죠. 이게 머니투데이 기사였고요.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가구당 매월 103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간다는 거죠. 이건 가구 소득의 18%나 됩니다. 엄청나죠? 가구 소득이 예를 들어서 어, 500만 원이라고 하면 36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그 보험료로 아니
가구 소득이 5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180만 원, 500만 원이라고 하면 90만 원 정도가 예를 들어서 보험료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죠? 저는 사실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이렇게 많은 정도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해서 주변에 제가 물어봤어요. 제 친구들한테 한 5명의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그중에 4명이 100만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정확한 그냥 기사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보험과 관련된 직종에 있으신 분들은 어떤 분은 보험은 월수의 5% 정도는 돼야 된다. 어떤 분은 10% 정도 돼야 된다. 어떤 분은 보험을 한 월수입의 15% 이상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 보험료, 내가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험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그 교보증권, 모 증권사에서 근무할 때요. 어, 어떤 병원 업무과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제 고객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오늘 와가지고 자기가 어, 8년 전에 변행인보실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어떤 지인을 통해서 가입했는데 그분이 얘기할 때는 이것은 보험 효과, 보장 혜택도 있고 그다음에 재테크 효과가 있어서 종잣돈 마련할 때 좋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지금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한 7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보험 내용을 한번 봤더니 그 보험이 빵빵빵 변액보험인데요. 납입 기간이 999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종신토록 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것을 999로 표현된 거고요. 보험 기간이 999년은 이건 이제 죽을 때 언제 보험 사고가 나더라도 언제 보험을 지급한다니까 납입 기간이 999년, 보험 기간이 어쨌든 죽을 때까지 내야 된다는 겁니다. 월 납입액은 8,080만 원. 근데 지금 8년 동안 내가지고 96회를 냈고요. 원금은 7,680만 원인데 해약 환급금을 도해봤더니 7천만 원. 한 7,080만 원, 한 700만 원, 700 정도, 한 600만 원 정도가 손해인 거죠. 근데 이 보험의 그 보장 내용을 봤더니 사망 시 보장 금액 1,000만 원에다가 적립금.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주는 돈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적립금이니까 내가 적립한 돈이니까 사실은 뭐 보장금이라기보다는 내가 적립한 돈이고 실제 보장 내용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보험료는 얼마 내고 있어요? 무려 80만 원을 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잘못 가입했죠. 거기다가 이 보장 혜택도 적을 뿐만 아니라 수익이 나지도 않은 8년이 지났는데도 600만 원이 손해인 이렇게 엄청난 잘못된 보험을 가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험을 해지하고 어, 조금 보험 다이어트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변액보험 80만 원을 보장성 보험 26,500원하고 정기적금 77만 3,500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계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 맞게 세 개의 보험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제가 당시 뭐 보험회사 설계사는 아니었는데 제가 뭐 이제 인터넷에서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해줬어요. 실비보험, 이 친구 실비보험 보니까 한 9,950원, 만 원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보장금액 5천만 원 되고요. 상해보험 가입 설계해 보니까 6,250원인데 보장금액 1억 5천까지 되고요. 질병보험, 건강 관련된 보험이죠. 요거 하니까 한 1,300원. 그래서 보장금액 1,000만 원. 그래서 보험료는 26,500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보장 혜택은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이 26,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0만 원 중에서 25,6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적금에 넣어라. 적금이나 차라리 적립식펀드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만약에 그렇게 8년을 이렇게 해서 8년을 했다고 하면은 보장은 2억 1천만 원 정도 받고 보험료는 26,500원밖에 안 내는 거고 그다음에 만기의 환급금은 한 8천만 원 정도 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한 거죠. 만약에 8년 전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보험료는 지금보다 30분의 1로 줄어들고요. 보장 금액은 20배 높아지고요. 종잣돈도 8천만 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해약을 하고 보험을 그 80만 원 내는 보험을 해약하고 다시 이렇게 짜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손해 보는데 이거 보험 해약하는데 이거 더 손해 보는데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래도 지금 다시 다이어트 새로 짜는 게 앞으로 훨씬 나을 거다 하면서 제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한번 가상으로 한번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10, 변액보험을 80만 원을 계속 가입하는 경우에는 10년 후 보험료만 1억 원 들어가고요. 뭐 예상 종잣돈은 없죠. 보험에만 남아있을 뿐. 그 다음에 20년이 지나면 2억 원 내야 되고 30년이 지나면은 3억 원만 보험료로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죽지 않는 한 보험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잣돈도 하나도 없습니다. 죽으면은 1,000만 원 플러스 적립금이 나올 뿐입니다. 이렇게 보험료만 많이 내고 보장도 적고 그리고 적립되는 금액도 예상되는 종잣돈도 없습니다. 반면에 보험료 제가 저희 설계한 보험 세 가지 26,500원에다가 적금 77만 3,500원 이렇게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새로 하면은 10년 후 보험료 300만 원 들어갑니다. 20년 후 600만 원, 30년 후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물론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보험료, 실비보험 같은 거 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단은 뭐 보험료 자체가 적기 때문에 산정을 안 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들어가요. 30년 해봤자 1,000만 원이 안 들어요. 그런데 적금을 제가 77만 3,500원씩 계속 넣는다 했죠. 그럼 그 적금이 10년 후면 1.1억 원, 20년 후면 2.4억 원, 그다음에 30년 후면 4.1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해약 환금 7천만 원 정도 되는 거 있죠. 그거 만약에 3%짜리 예금에 넣으면 1년 후에 1억 원, 어, 20년 후에 1.3억 원, 30년 후에 1.7억 원. 그래서 30년이 지나면은 만약에 30년이 지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험료 80만 원 내던 거 이렇게 보험 26,500원과 적금 77만 3,500원으로 다이어트에서 새로 포트폴리오를 짜면은 30년 후에 5억 8천만 원 정도의 노후 자금이 생기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보험 설정만 한번 달리했을 뿐인데 굉장히 달라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보험은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은 어, 대부분 보장 혜택이 적고 보험료만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걸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변액보험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어떤 재테크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변액보험의 수익률을 보면은 수익률이 적거나 심지어는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추천하지 고 싶지 않고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 수당이 꽤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많은 사람이 상속재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저는 권하고 싶은데 보통 상속을 걱정할 만큼 자산이 없는 사람이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고요. 10만 원을 초과하는 보험, 그러니까 보험료 자체가 10만 원이 넘어가는 보험은 일단은 저는 가입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순수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보장 중심의 보험, 그러니까 보험료를 적게 내도 보장이 큰 그런 보험들은 굉장히 괜찮은 보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실비보험, 실비보험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든지 간에 실비만큼 보장을 해주면서 보험료는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도 괜찮다고 보고요. 상해 질병보험 이런 것 중에서도 3만 원 미만의 보험 이런 것들은 가입할 만한 보험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잘못 가입하는 저축성 보험, 변액보험, 종신보험, 10만 원 초과 보험은 가능한 한 하지 마라. 만약에 갖고 있다면은 빨리 해지하고 보장성 중심 보험으로 전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월 보험료가 100만 원 이상이라면은 저라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만 30대 이하라고 하면은 나이가 30대 이하라고 하면은 보험 3만 원, 적금 97만 원. 그래서 보험을 3% 이하로 줄이고요. 적금 비중을 적금이나 적립펀드 비중을 높일 겁니다. 40대 이하라고 하면은 보험은 4만 원이야, 적금은 96만 원. 50대 이하라면 보험은 5만 원이야, 적금에 95만 원, 95%.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보장 혜택도 커지고 나중에 10년, 20년 후 내가 만기에 받을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렇게 하려면은 보험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보험 설계사한테 가입하는 것보다 인터넷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 보험으로 가입하면요. 사실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대폭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험으로 가입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순수 보장성 보험 중심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수 보장성 보험은요.
만기 환급하는 게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품 중심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50대인데요. 그럼 50대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얼마 정도 내는 게 적당할까? 50대, 50대부터 좀 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50대도 10만 원 미만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24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제 나이 기준으로 실제로 보험을 설계해 봤어요. A사 실비보험 했더니 28,450원 나왔고요. 상해보험 16,400원, 질병보험 26,200원, 최고 보장이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2천만 원 해가지고 2억 2천만까지 부가 7만 원 정도의 돈으로 2억 2천만 원 정도의 최고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인터넷 보험을 하고 순수 보장성 보험 중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금액으로 최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막 100만 원 중에 한 93만 원 정도, 92, 3만 원 정도는 92, 3만 원 정도는 이제 뭐 적금이나 뭐 CMA 이런 쪽에 넣어두면은 100만 원을 보험으로 넣는 것보다 그중에 100만 원 중에 7만 원 정도 보험료 내고 93만 원 정도는 이렇게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로 넣는 게 10년, 20년, 30년 후에 훨씬 보장 면에서나 재테크 면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보험을 어디서 가입하느냐? 어, 보험담보화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험담보화라는 사이트에 가서 여기 실손의료보험이나 보장성 보험 요 중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면은 보통 3만 원 미만의 보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뭐 직업이나 어떤 그 여러분들이 중요시하는 부분에 따라 다르니까 여기에 들어가면은 모든 보험사의 보험들이 비교돼서 다 나와 있습니다. 보험료나 뭐 그 보장 내용이 다 비교돼서 여러분들 확인하면서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여기서 3만 원 미만 보험을 찾아서 보험료가 낮으면서 보장 금액은 높은 그런 상품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가입하면은 모두 여러분들은 10만 원 미만의 금액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두 번째 많이 내는 우리 지출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죠. 사교육비는 1인당 얼마나 들어갈까요? 50만 원 들어갈까요? 매월? 70만 원? 100만 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내십니까? 어, 근데 사실 사교육을 통해서 자녀가 내가 낸 돈만큼 성공하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뭐 어떤 아이들의 어떤 잠재 가능성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사교육을 받으면 굉장히 잘하지만은 공부에 흥미가 없고 공부를 많이 해도 그 성과가 크지 않은 애들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교육반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더 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호불호가 있겠지만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취하면 제 생각과 같으면 그렇게 취하면 되고 제 생각과 다르면 여러분들이 기준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저는 사교육비 지출이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월 평균 사교육비가 한 7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고등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1인당 70만 원이니까 이 두 명만 돼도 140만 원. 엄청나죠? 사실은 저는 이것이 이러한 사교육비가 또 우리가 자산이 분리, 자산이 불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또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게 사교육비에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사교육비에 반만 줄여서 저축하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만약에 70만 원 사교육비, 1인당 70만 원 사교육비 중에 35만 원만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35만 원을 예를 들어서 뭐 적금으로 가입을 한다고 하면은 얘가 초등학교 지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한 5천만 원의 돈이 적립되고요. 이자까지 감안하면 한 5,935만 원 정도. 만약에 적립식 펀드에 넣어가지고 만약에 12년을 했다고 하면은 제가 이거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66.9%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8,4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사교육비를 반 줄이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뭐 예를 들어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도 있고 얘가 진짜 하고 싶은 뭔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여기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가 명품백, 고급 수용차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자산을 모으게
불리지 못하게 하는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공견에 근무할 때도 어떤 직원이 사실은 자기 월급의 한 3배, 4배 되는 명품백을 사는 걸 봤는데,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호불호가 굉장히 있다고 보는데, 명품백이 사실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자기가 믿고 그거에 대해 굉장히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하면은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과시용, 그리고 남의 눈치 때문에 명품백이나 어떤 그 명품 고급 외제차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그건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과소비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절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품백 같은 게 보통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1,000만 원. 1,000만 원 10년 정도 투자하면 3,000만 원 정도의 목돈이 생기는데 이걸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만약에 제가 만약 저라면은 명품백을 사는 대신 루이비통 가방을 사는 대신 루이비통 주식을 살 것 같습니다. 만약에 루이비통 주식을 사가지고 5년 동안 보유한다고 하면은 최근 시세로 보니까 한 148% 정도 상승했다고요?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루이비통이 만약에 1,000만 원이었다고 하면은 이걸 5년 동안 루이비통 주식을 샀다고 하면은 무려 어, 2,480만 원의 그런 돈이 생긴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 명품 백을 살 바에는 루이비통 주식을 사자.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 만약에 외제차를 사고 싶다 하면 BMW 주식을 사자. BMW 주식을 사가지고 5년 동안 가지고 있었더니 한 45%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큰 지출을 잘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종잣돈을 만들고 나의 자산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부자가 못 되게 하는, 자산 관리를 잘 못하게 하는 허당 지출 세 가지가 바로 과도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좀 과도한 보험 하지 말고 보험 다이어트에서 10만 원 이내로 하자. 만약에 지금 굉장히 많은 과도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은 해약하고 저렴하면서 보장 혜택이 굉장히 큰 그런 보험으로 갈아타자.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비효율적인 사교육비는 조금 반으로 줄이자. 그리고 반은 적립해서 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진짜 필요한 돈 재원으로 쓰자. 이게는 저는 좀 얘기하고 싶고요. 명품은 물론 명품에 굉장히 가치를 두는 사람은 괜찮겠지만은 단지 남의 눈치 또는 어떤 과시용으로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그 명품보다는 명품 주식을 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약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캘리그라피로 쓴 건데요. 괜찮습니까? 어, 절약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약은 한계가 있죠. 절약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지만은 큰 지출, 뭐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5억 원이 될 수 있는 큰 지출, 이런 부분은 잘 관리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큰 종잣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큰 지출 잘 관리해서 좀 거기서 큰 종잣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